이미 봤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면 진짜 독하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 불리하게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불리한가? 아니야. 열심히 하면 돼. 독하게 하면 돼요. 독하게 하면. 자, 앞에 1번하고 2번 여기 다 그거 지난 시간 8번까지 지난 시간 다 복습이라서 그냥 가볍게만 갈 겁니다. 2차 방정식 그냥 안 풀 거야. 메모만 할게. 풀어보세요. 그치? 그래도 2번 푸세요. 그치? m 더하기 4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m 더하기 4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어떻게? 그냥 판별식이 그냥 메모만 할게.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은 짝수 공식이니까 m제곱에서 얼마? m 더하기 4에 곱하기 2 한 것이 판별식이겠죠. 계산 안 할 겁니다. 그냥 냅두세요. 1번. 그냥 노가다 계산이라서 계산만 냅두면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2번도 그냥 그림만 그릴게.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하잖아. 양수.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려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겠네. 그래서 두 근의 합 갈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데요? 그냥 적을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a일 건데 0보다 크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a제곱 빼기 4a 빼기 12인데 0보다 크다. 그치? 그 다음에 뭐도 대칭축은 근의 여부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했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붕 떠도 우리 눈에 대칭축은 양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꼭 필요해요. 판별식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면 a제곱에 빼기 얼마? a제곱 빼기 4a 빼기 12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래서 노가다 하면 됩니다. 1, 2번 다 노가. 앞에 거 다 그냥 복습이에요. 새로운 거는 한 8번 거기부터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도 간략하게만 적어둘게요. 이거 다 집에 가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두 근의 실근의 절대값을 더했더니 6이래요. 바로 적을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3분의 12니까 4거든. 근데 절대값을 씌워서 더했는데 뭐가 나왔다는 얘기는 6이 나왔다는 얘기는 한 근은 어떤 상태로 됐다는 얘기야?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양수가 아니란 얘기지. 하나는 음수란 얘기지. 그럼 그냥 베타를 음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로 다시 적을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4.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 6.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요게 3번이겠네. 그치? 그 다음에 4번. 절대값의 b가 몇 대 몇이 되도록 하죠? 절대값의 b가 4대 1. 그치? 자,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 두 가지 그림을 그립시다. 왜냐면 2차 방정식을 볼 때 마이너스 16을 보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16은 음수,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걸 뜻해요. 그치? 두 근의 곱이 음수인데 절대값이 4배가 차이 나는 그림을 그립시다. 그려봐 주세요. 그림 두 개를 그리면 돼요. 4번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림 두 개. 2차 함수 두 개를 그려주세요. y 값이 얼마인데? y 절편이 음수인데 뭐가 차이 난다고? 네, 하나 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그럼 여기 절대값이 4배 차이가 난다고 했지? 알파 마이너스 4알파로 세팅. 하나 더. 뭐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번엔 반대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면 몇 알파? 4알파. 그림을 두 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구하면 돼요. 그럼 왼쪽은 뭔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4알파랑 알파 더한 게 얼마고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4알파랑 알파 곱한 게 얼마고 마이너스 16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4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16이고 다 복습이에요. 네. 계산 지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 다 집에 가서 해주세요. 그치? 5번 갈게요. 5번. 2차식 이거에 대한 곱으로 뭐가 될 때? 인수분해가 될 때. 이거 뭐라고 했죠? 판별식의 판별식이 뭐다? 완전제곱식이다. 그러니까 판별식 그냥 이렇게만 메모해도 되지? 판별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했을 때 x제곱에
예를 들어서 x로 묶을게. x로 묶으면 빼기 x로 묶을게. 빼기 x로 묶으면 y 빼기 1의 x에 빼기 6y 제곱 더하기 7y 빼기 k인데 판별식이 무슨 제곱? 판별식이 무슨 근? 중근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얼마? 판별식이 얼마? d는 0. 판별식이 0. 그렇게 풀었지? 설명 안 해도 되죠? y 빼기 1이 얼마? 제곱에 빼기 4에 마이너스 6y 제곱 더하기 7y 빼기 k 하면 얘가 무슨 제곱식이 나와야 된다? 완전 제곱식. 얘 간단하니까 얘만 계산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y 제곱에 얘는 얼마냐면 24y 제곱이거든. 적을게요. 25y 제곱에 얘 빼기 2y인데 얘 빼기 얼마? 28y니까 빼기 30y 그 다음에 더하기 1에 더하기 몇 k? 4k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완전 제곱 잡아버리세요. 완전 제곱을 어떻게 잡아요? 5y의 제곱이고요. 빼기 2 곱하기 5y의 세모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의 제곱? 세모 제곱. 그러면 세모가 얼마 나와야 돼? 10y, 3 나와야죠? 3. 그러면 얘 세모 제곱이니까 얼마? 9. k는 얼마? 2. 그래서 그냥 얘 다 복습. 쭉쭉 넘기세요. 6번으로 가볼게. 6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2차 방정식의 한근 얘가 이걸 만족시킨대요. 이거 복소수네요. 그럼 전에 했지? 자, 어떤 복소수를 제곱해서 곱했을 때 0이 되면 이 복소수의 정체는 실수입니다. 근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복소수를 내가 1 더하기 2i 얘가 노멀한 형태라고 할게. 노멀한 형태. 복소수 1 더하기 2i가 노멀한 형태 1이 있고 2i가 있다고 할게요. 얘는 실수고 얘는 뭐고? 순허수고 실수하고 순허수가 이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복소수 z를 뭐 하면? 제곱하면 뭐라고 했죠? 복소수 z를 제곱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 노멀한 형태는 그대로 노멀로 가요. 마이너스 3 더하기 4i 그냥 노멀한 애들에서 그냥 빙글빙글 돌아. 근데 1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고 그래서 z제곱이 뭐라는 얘기는 z제곱이 실수라는 얘기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두 가지. 어떤 거? z가 순허수거나 실수거나. 근데 순허수일 때는 0보다 작고 실수일 때는 뭐? 0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러니까 얘는 0보다 같거나 크니까 z가 2i 더하기 z가 실수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z는 뭐로 시작한다? 뭔진 모르지만 a 빼기 2i로 시작을 한다. 그치? 근데 2차 방정식을 보세요. 2차 방정식에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는 0이라고 돼 있거든. 그럼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방정식에서 측면, 함수에서의 측면, 복소수 측면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방정식에서 보면 이 계수는 뭐가 되냐면 두 근의 합이 될 겁니다. 두 근의 합. 근데 함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칭축이 얼마? x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복소수 측면에서 바라보면 무슨 뜻이냐면 한 근이 알파면 나머지 근은 베타, 편레근일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알파 더하기 알파 바겠죠?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복소수의 실수 파트의 얼마? 실수 파트의 2배가 마이너스 6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제곱의 x 2차 방정식의 그 계수가 세 가지 의미를 지녀.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합, 함수에서는 대칭축, 그 다음에 누구? 복소수에서는 실수 파트의 그치? 실수 부분의 2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실수 부분의 2배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이게 2배가 마이너스 6이니까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잡을 수 있지. z는 얼마? 마이너스 3 빼기 몇 i? 2i. z반 얼마? 마이너스 3 더하기 몇 i? 2i.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치? 넘어갈게요. 그냥 간단하게 메모하면 돼. 오늘 거 앞에는. 자, 7번은 안 할 거예요. 7번은 혼자 해봐. 7번은 혼자 할 수 있어. 8번도 우리 정수가 된다라는 거. 계급체계 얘기했죠? 방정식의 계급체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xy는 0, xy는 2,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0,
x 더하기 y는 2. 그래서 누가 베스트다? 맨 밑에 있는 게 베스트다. 저 밑에 있는 게 제일 얘는 그냥 이거 자체로 해결입니다. 이거 자체로 해결된 거.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두 번째, 그 위에 거. 요 위에 거는 반드시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정수나 무슨 조건? 자연수 조건이 필요해요. 얘는. 그래서 얘는 이것도 동일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이것도 무슨 조건으로 풀 수 있다? 정수나 자연수 조건으로 풀 수 있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2가 되는 경우도 정수나 자연수 조건으로 풀 수 있어. 근데 이 위에 있는 얘네들은 오로지 무슨 조건만 가능하다? 자연수 조건만 가능하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문제에서 정수랑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나는 식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거냐면 x하고 y에 대한 식을 인수분해하고 숫자 형태로 만들거나 제곱 더하기 제곱 구조, 완전 제곱 구조를 뽑아내라는 뜻입니다. 그치? 그래서 가볼게.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게 한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m이고 알파 이거 쉽네. 안 해도 되겠네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12. 그럼 이거 볼 것도 없죠? 주르륵 다 적으면 되지. 양의 정수 m값이니까 뭐 왜? 1 마이너스 12 그치? 얼마? 2 마이너스 6 주르륵 다 적으면 됩니다. 안 할게. 집에 가서 하세요. 그치? 9번부터 이제 9번, 10번, 11번 오늘 네, 9번부터 갈게. 9번. 빠르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괜찮으니까. 이거 내가 왜 빠르게 했냐면 앞에서 다 한 거 복습한 거라서 빨리 한 거예요. 그치? 9번 갈게. 자, 9번은 유리수 조건이 나옵니다. 유리수.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2차 방정식에서 그 유리수 근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유리수 근을 가지게 하는 어떤 도구가 있겠지? 자, 준서가 어떤 도구를 쓰면 유리수 근인 걸 확인할 수 있죠? 혹은 유리수 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지? 2차 방정식이 다른 근과 정수근을 가지면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아니면 곱셈 구조로 나타내면 되잖아. 유리수 근을 가지게 하려면 무슨 식? 근해 공식에서 우리 어떻게 적히죠? 유리수는 루트가 없어야 되잖아. 그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두 근이 모두 뭐라는 얘기는 유리수라는 얘기는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루트 안에 들어가는 판별식이 무슨 제곱식이 되라는 얘기야? 완전 제곱식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냥. 그럼 판별식을 쓰면 4p니까 짝수 공식이니까 얼마? 2p고 그거를 제곱하면 4p 제곱이 되고 더하기 얼마? 65가 뭐가 되죠? 얘가 무슨 제곱식이 돼야 돼? 이게 루트 안에 들어가는 애잖아. 얘가 무슨 제곱식? 그쵸.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치? 근데 보세요. 4p 제곱 더하기 65가 완전 제곱식이래. 근데 이제 p는 무슨 조건을 줬죠? 그러면 소수도 뭐하고 뭐의 일종이지? 정수하고 뭐의 일종이에요? 자연수의 일종이잖아. 그럼 우리 정수나 자연수가 들어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했죠? 정수나 자연수가 들어갈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요? 인수분해. 그제?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쟤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P가 소수니까 얘도 뭐가 될 거야? 얘가 완전 제곱수인데 어떤 그 완전 제곱수 K라고 할게요. 그제? 무슨 말이냐면 안에가 무언가지 구해서 제곱이 돼서 루트 9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해 볼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65p야? 그러면 4p 제곱 빼기 얼마? 더하기 얼마? 무슨 제곱이 되지? 저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다시 우리 뭐라고요?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고? 얘 진짜 의미가 뭐라고 했어? 왼쪽은 어떤 형태고? 인수분해고 오른쪽은 뭐? 숫자 형태지. 왼쪽은 인수분해가 된 형태, 오른쪽은 뭐의 형태? 숫자 형태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기다 대입해서 소수를 하나하나 대입해서 찾기는 불가능해. 언제까지 찾을 거야? 안 나올 때까지 찾을 수는 없잖아.
맞죠? 근데 소수라는 조건이 있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를 저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얘가 그 다음은 무슨 단계로 가야 돼? 어떤 단계로 가야 돼? 인수분해가 돼야지. 그럼 저 식을 가만히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죠? 이제 누구랑 누구를 묶으면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되기 되게 예쁜 애가 있잖아. 4p제곱하고 누구? k제곱. 넘겨. 그럼 무슨 뜻이죠? 65p인데 우리 p의 정체는 뭐라고 돼 있지? 소수. 그러면 얘 인수분해가 되겠네. k 빼기 몇 p? k 더하기 몇 p?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고민해 봅시다. (65도) 소인수분해 해봐야죠. 65도 소인수분해 하면 뭐가 나와? 5 곱하기 13 곱하기 얼마? 5 곱하기 13 곱하기 얼마예요? p지. 그치? 근데 여기도 어떤 애들? 여기 이 얘를 몇 개의 곱으로 분해해야 돼? 2개. 왜냐면 k 빼기 2p, k 더하기 몇 p니까? 2p니까. 그러면 저 5, 13p를 몇 개의 곱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2개의 곱으로. 그럼 2개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적어보면 되겠지? 아무거나 하나 서영이 아무거나 하나 잡아보세요. 뭐 곱하기 뭐로 잡을까? 5 곱하기 13 곱하기 p를? 뭐? 5 곱하기 p. 잡아봐. 그러면 5p 곱하기 뭐가 돼야 돼요? 13이 돼야 되죠? 그러면 뭘 풀면 돼? k 빼기 2p가 뭐라고 생각을 해보고 5p. 그러면 내가 방정식을 하나 풀어볼게. k 더하기 2p를 13이라고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어야 알 수 있어? p는 무슨 수라고 제한을 걸어뒀기 때문에 소수. 그럼 예를 들어서 p가 2일 때 봅시다. p가 2일 때는 어떻게 되죠? k가 얼마가 돼? p가 2일 때는 k는 얼마? 9지. 그럼 p가 2일 때, 그러면 얘는 k는 몇 p가 나와야 되는데? 7p가 나와야죠. k 빼기 2p가. 그러면 말 되나요? 안 되네. 그치? 그 다음에 p에다 뭐 집어넣을 수 있죠? 소수니까. p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누구뿐이다? 2, 3 뭐뿐이다? 5뿐이다. 다른 거 못 집어넣잖아. 무슨 말인지 되나요? 자, 되는 걸 찾아보세요. 다시 힘내. 혜원아 힘내. 다시 얘기할게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문제는 유리수근을 가지래. 유리수근을 가지는데 유리수근을 가지니까 스타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곱 루트 안에가 뭐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루트 안에가 제곱수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근데 루트 안에를 이루는 요소를 봤더니 P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그 P가 공교롭게도 뭐라고 했어요? 소수.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주어진 식을 루트 안에가 완전 제곱이라는 이 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인수분해가 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어디까지 가다 멈췄냐면 저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하나 고민이 생기는 거야. 하나하나 다 대입해야 되나? 이거를 조금이라도 뭐 할 방법이 없을까? 단축?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 방법을 이제 고민해 보세요. 내가 샘플은 하나 제시를 한 겁니다. 그죠?
아니면 아까 가려고 했던 길도 가볼게. 아까 길도 괜찮아. 아까 길? 일단 요 방법부터 가봅시다. 여기부터 줄여봐 주세요. (65) P K 너무 많네.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얘는 누구보다 커야 되냐면 2P보다는 어때야 돼요? 커야 되거든. 2P보다는 커야 되니까 5 곱하기 13 얘를 기준으로 단축을 시킬게.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얘는 P는 안 돼. 왜냐면 2P보다 커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돼요? K 더하기 2P인데 K는 루트였으니까 K 더하기 2P는 K가 양수니까 2P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면 2P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P는 안 되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결국 누구뿐이다? 누구뿐이죠? 5P 아니면 몇 P? 13P 아니면 몇 P죠? 65P.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러면 5P, 얘가 5P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얘가 5P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뭐여야 돼요? 여기가 몇 P? 13P여야 되죠? 그치? 그래서 확인해. 맞는지 확인. 얘가 13P일 때, 얘가 뭐일 때? 그러면 얘는 뭐일 때? 13P가 아니라 얼마? 13일 때, 5일 때. 이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그럼 몇 개만 확인하면 되죠? 2개만 확인하면 되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확인만 해볼게. 13P 가운데 걸로 해볼게. K 더하기 2P가 몇 P면 13P면 K는 몇 P고 11P고 K가 11P 들어가면 9P는 얼마가 되죠? 9P는 얼마가 돼요? 안 되네. 탈락. 그치? 첫 번째 거로 가면 K는 몇 P지? 3P지. K가 3P면 들어갈게요. 3P 빼기 얼마? 3P 빼기 2P가 얼마? 13. 그럼 P는 얼마 나오죠? 13. 얘가 답일 가능성이 매우 크네. 요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해설지 풀이인데 해설지 풀이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죠? 내가 설명만 할게. 해설지 풀이는 어떻게 풀어놨냐면 얘가 루트니까 얘가 제곱수가 돼야 돼. 그러면 제곱수는 같은 인수를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P 곱하기니까 얘가 제곱수가 되려면 4P 더하기 65가 P가 하나 있고 무언가의 제곱이어야 돼. 그러니까 P 제곱인가 얘는 실제 K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출발해? 4P 더하기 65가 뭐의 제곱인 걸로? P의 뭐인 걸로? 제곱인 걸로 출발을 해. 그래서 65는 얼마? P의 K제곱에 빼기 4P로 바꿔. 그러면 65는 다시 P로 묶으면 얼마? K제곱 빼기 4겠죠? P는 뭐니까? P는 소수니까 P가 가능한 거는 뭐가 있을 거다? 5하고 뭐만 있을 거다? 13만 있을 거다. 이해됐나요? 두 가지 풀이. 근데 내가 왜 첫 번째 풀이를 보여줬냐면 얘는 풀이 접근 방식이 달라. 첫 번째 풀이가 더 범용성이 커. 범용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정수 조건이 들어가 있는 문제는 인수분해를 하는데 그 인수분해에서 가장 많이 쓰인 애가 제곱 빼기 제곱 합차야. 합차가 인수분해가 진짜 특히 루트랑 어울려서 인수분해가 잘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잘 될 때 얘를 아까처럼 그냥 다 적으면 안 돼. 그냥 다 적으면 너무 힘드니까 누구를 봐? K 더하기 2P가 2P보다 크다라는 걸 봐서 5P랑 13P 두 가지 케이스 정도만 해보면 돼.
실제로는. 그죠? 그 다음에 반대, 요쪽 케이스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중3 과정에서 루트 안에가 제곱수가 되게 하는 게 있어. 제곱수가 되려면 4p 더하기 65가 p라는 인수를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되니까 다른 인수 하나 있다라고 가정해서 얘도 결국 인수분해로 간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쪼갤 수 있겠지. 65를. 저기도 두 가지 경우겠지. 5하고 13. 이해됐나요? 풀이를 외우지 말고 왜 저런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이해하세요. 뒤에 거는 인수를 하나 확보해서 범위를 더 좁힌 거야. 범위를. 어떻게? 4p 더하기 65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야. p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고 제곱수로 이루어져 있다. 앞에 거는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인수분해해서 k 더하기 2p는 무조건 2p보다 크니까 k 더하기 2p가 될 건 뭐밖에 없다? 5p, 13p밖에 없다. 됐나요? 네, 넘겨보세요. 집에서 과제를 할 때는 둘 중에 본인이 그냥 편한 거대로 해. 10번 갈게요. 10번. 10번은 근과계수의 관계 문제입니다. 근과계수의 관계 문제. 그럼 근과계수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겠죠. 그죠? 두 근의 합이 뭐가 돼요? 6k제곱 더하기 k 빼기 1. 두 근의 곱은 6k 빼기 1. 그치? 근데 알파하고 베타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죠? 알파 제곱이 뭐래요? 베타 제곱.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 인수분해인데 얘도 그냥 메모만 할게. 집에 가서 풀어도 돼. 0이래. 근데 서로 문제에서 뭐라고 하지? 알파하고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지녀요? 두 개의 부호가 뭐하다? 다르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는 뭐하다? 같지 않다. 그럼 얘가 같지 않으니까 0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누가 0이 돼야 돼요? 얘가 0이 돼야지. 그치? 그러면 6k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이 0이 되는 k를 찾았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를 뭐로 만드는 애만? 음수로 만드는 애만 뭐 하면 돼? 골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뒤 단계로 지금 이게 2차 방정식 5번이잖아. 그죠? 5번이죠? 5번, 6번 뒷단계로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진짜로 복습을 철저히 해야 돼요. 철저히. 그치? 특히 처음 하는 사람들은 네,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쉬운 문제들이 아니거든 다. 네. 그 다음 가볼게. 11번 가볼게. 이거는 그냥 내가 설명용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뭐냐면 요 성격을 하나 볼게요. 보세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한 근을 내가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가 0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변을 내가 알파 제곱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알파 제곱이 돼서 얘를 다시 적으면 c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약분하니까 b 곱하기 알파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약분하니까 a는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슨 뜻이냐면 알파한테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다른 근 베타한테도 또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거거든. 그러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은 어떤 방정식의 근이 되냐면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분의 1과 뭐가 돼? 베타분의 1이 돼.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 베타가 돼. 그러면 두 개의 방정식의 차이점을 보세요.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으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개수를 역전시킨 애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2차뿐만이 아니라 3차, 4차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내가 바꿔서 적을게. 어떻게? dx 세제곱 바꿀게.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바꿀게.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의 세 근은 뭐가 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됩니다. 자리를 다 체인지하면 D하고 A하고 체인지하고 B하고 3차, 4차, 5차 모든 방정식에 다 통용되는 일반적인 성질이에요. 일반적인 성질. 그치? 그러면 11번 문제를 보세요. 11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한 근이 뭐래? 어쩌고 저쩌고죠? 근데 이거의 두 근이 얼마래? 알파 얼마래? 베타라고 나오죠?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위의 방정식과 아래 방정식은 근이 서로 역수 관계입니다. 역수. 그래서 근을 가지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게. 위의 방정식의 근이 뭐였냐면 x는 얼마? 3분의 1 빼기 루트 2i였으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3x는 1 빼기 루트 2i가 되고 다시 3x 빼기 1은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고 제곱하면 3x 빼기 1의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9x제곱 빼기 6x 더하기 3은 뭐가 돼서 0이 되겠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근을 알면 방정식을 알 수가 있거든.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적으면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나와? 3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0이 나오는데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일 겁니다. 그치? 그러면 바꾸면 이제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은 0의 이 근이 뭐가 돼요? 알파가 얼마? 베타가 되죠. 물론 이 성질이 여기서는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세요. 됐나요? 자, 12번을 가볼게. 계산 안 할 겁니다. 이거 계산하고 다 나머지 집에 가서 계산해. 네. 12번. 자, 승우야, 12번에 모르는 문자가 몇 개가 있죠? 12번에 모르는 문자의 개수를 한번 카운팅해 주세요. 몇 개가 있어? 2개? 다시 봐주세요. 2개보다 더 많을걸? 문자가 몇 개가 있죠? 모르는 문자가? 몇 개가 있죠? 윤서야? 3개? 다시 침착하게 몇 개 있죠? 4개 보이나요? 4개? 알파, 베타, M, N. 그러면 모르는 문자가 4개가 있으면 몇 개의 식을 찾아야 돼? 4개의 식을 찾아야죠. 그럼 4개의 식을 천천히 불러봐 주세요. 뭐가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있지?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M. 두근의 곱 뭐가 있죠? 2분의 얼마? N. 식 2개 나왔네. 그 다음에 밑에 2개 대칭적인 구조로 있지?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더하기 5는 얼마? 3베타 제곱.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빼기 4베타 더하기 5는 얼마? 3 뭐? 알파 제곱. 그럼 이렇게 대칭적인 식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죠? 2개를 뭐 해보거나 빼보거나 뭐 해보면 더하면. 이대로는 안 돼. 가공을 해야 돼. 대칭식은 2개를 빼서 세 번째 식을 만들고 2개를 더해서 다시 몇 번째 식을 만들어? 네 번째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2개를 뺄게요. 그럼 2개를 빼면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에 빼기 4에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 넘겨서 뺍시다. 넘겨서 빼는 게 훨씬 낫네. 그치? 그냥 빼지 말고 다시 적을게. 마이너스 4, 아니네요. 그냥 빼도 되네요. 알파 빼기 베타 미안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 계속 가. 빼기 4에 얼마? 알파 빼기 얼마는? 베타는 3에 얼마? 마이너스 3으로 뽑을게. 마이너스 3에 알파 빼기 베타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제곱 다 그냥 합차로 고친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죠?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는 다 사라져요. 그러면 바꿔서 적을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였어? 마이너스 2분의 m이었죠? 마이너스 2분의 m 빼기 뭐는? 4는 마이너스 3에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였지? 마이너스 몇 분의 m? 마이너스 2분의 m. 그러면 식 하나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두 식을 뭐 하면? 이번엔 더해보겠죠? 더하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더하기 얼마? 베타 제곱에 빼기 4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얼마? 10은 얼마? 3에 얼마? 알파 제곱 더하기 얼마? 베타 제곱. 자, 마무리를 지읍시다. 얘는 결론은 뭐다? 알파 더하기 베타 나오죠? 왜? 첫 번 위아래 식을 빼봤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나와? 1 나오네. 1. 그치? 어떻게? 여기서 사실 이렇게 가기 전에 여기서 그냥 정리해버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뭐는? 4는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넘겨서 정리하면 4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1. 그러니까 m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자, 더한 식을 이제 바꾸세요. 요 밑에 식도 바꿔. 이 밑에 식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 1 집어넣고 다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얼마는? 10은 3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아니죠? 2의 얼마? 그러면 결국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얼마? 3. 그러면 n 값 나오겠지, 그지? 모르는 문자 4개, 식 4개인데 대칭식을 줄 때는 고민하지 말고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해서 그냥 연립방정식 만들면 됩니다. 네, 얘는 끝까지 마무리 지으세요. 마무리 지은 사람은 뒤에 거 보고 있어도 괜찮아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코 풀고. 꽃가루 때문에, 그죠? 지금. 그건 내가 설명할 거예요. 그럼 얘도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 알파 베타 뺀 게 3이니까 얘 1이네. 1 빼기 2 알파 베타는 얼마? 3. 2 알파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알파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n 값도 얼마? 마이너스 2. 됐나요? 네, 다음 장 가봅시다. 다음 장에 그래프 2개가 있어요. 그래프 2개를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내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네. 얘를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가 자동문일 거야, 자동문. 얘가 무슨 문? 자동문.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볼게. 여기서 변수는 t입니다. t가 변수고요. a는 뭔데요? a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상수는 결정이 이미 나 있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2x 빼기 t는 a인데 얘는 내가 젓가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봅시다.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난이도가 쉬운 문제에서는 절대값을 예전에는 접어 올려서 풀었어. 그냥 쉬운 문제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미적이나 이쪽이나 대수나 어려운 문제로 가면 절대값을 접어서 올릴 수가 없는 그래프들이 나와. A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어떻게 접어? 무슨 말인지, 그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래프를 분할을 해. 그러면 그래프가 분할이 되는데 어떻게 분할이 돼요? 그러면 절대값이 t라는 거는 결국 둘 중에 하나야. x제곱 빼기 2x 빼기 a가 t거나 또는 x제곱 빼기 2x 빼기 a가 마이너스 t거나. 그러면 이건 일종의 방정식이거든. 그러면 방정식은 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그래프 그리기 쉬운 게 장땡입니다. 왜냐면 방정식이라는 거는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을 의미하잖아. 그럼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을 의미하면 그래프 그리기 쉬운 게 장땡이야. 그러면 a를 넘겨.
a를 넘기면 얘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x제곱 빼기 2x는 다시 적어볼게. x제곱 빼기 2x는 a 더하기 t가 되고요. x제곱 빼기 2x는 a 빼기 t가 돼. 그러면 다시 x제곱 빼기 2x를 내가 그리면 0하고 2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얘를 보세요. 내가 왜 얘를 자동문이라고 표현했냐면 a 더하기 t, a 빼기 t인데 t 값은 당연히 뭐부터 변화하죠? t 값은? t가 뭐일 때? t가 없을 때가 있겠지. t가 뭐일 때? t가 뭐인 순간부터 t가 뭐인 순간이 있어? 0인 순간이 있겠지. 그럼 t가 0일 때 y는 t가 0을 집어넣어. 그러면 t에다 0을 집어넣는 순간 얘는 뭐가 돼요? y는 a라는 수평선이 몇 개가 그어져? 한 개가 그어지지. y는 편의상 그냥 a를 여기로 잡을게. 그러면 t에다 내가 1을 집어넣어봐. t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t에다 1을 집어넣으면 y는 a를 초록으로 그읍시다. y는 a를 내가 초록으로 y는 a라고 그어. 이게 뭐일 때야? t가 뭐일 때죠? 0일 때지. 그러면 t가 1이면 어떻게 되지? 직선 두 개가 생겨납니다. 직선 두 개가 어떻게 생겨나죠? a 더하기 뭐가 생겨? y는 a 더하기 1이 생기지. 근데 밑에도 생겨나. 뭐가 생겨나죠? y는 뭐가 생겨? 혹시 t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똑같아. t 빼기 1이니까 결국 뭐가 돼? 빨간색 하나, 뭐 하나가 만들어지죠? 파란색 하나가 만들어지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t가 이 그래프가 왜 자동문이냐면 t가 0인 순간에는 초록색 직선 하나만 생기는데 t가 0.1이면 a 더하기 0.1, a 빼기 0.1, 0.2면 a 더하기 0.2, a 빼기 0.2 그런 식으로 어떻게 돼? 마치 자동문처럼 이 빨간 직선과 파란 직선이 어디부터 시작해서 초록색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볼게. 그럼 오른쪽 그래프도 역시 아까도 말했듯이 못 그려. t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 그러니까 분해해. 어떻게 분해하냐면 x제곱 빼기 2x 빼기 t는 a거나 x제곱 빼기 2x 빼기 t는 마이너스 a로 분해합니다. 그러면 이 분해된 식이 어떻게 적힐 거냐면 x제곱 빼기 2x는 a 더하기 t거나 x제곱 빼기 2x는 얼마? 마이너스 a 더하기 t 이렇게 분해가 될 거야.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기 쉬운 걸로 분해를 0, 2 그리기 쉽잖아. a는요. a는 모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그을게.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면 t가 0일 때 얘는 선이 두 개가 그어져. y는 a라는 선이 그어지고 y는 마이너스 a라는 선이 그어져. t가 0일 때. 그죠? 그러면 t가 1이면 이제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뭐가 되지? t가 1이면 a 더하기 1 하나 그어지겠네? t가 1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 하나 그어지지. 그럼 무슨 뜻이냐면 맨 처음에 어떤 상태로 있다가 t가 0인 순간에 이렇게 빨간과 파란색 직선이 있다가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젓가락처럼 엘리베이터 올라가듯이 젓가락이 같은 간격을 유지한 채로 쭉 올라갑니다. t가 작아지면 당연하게 내려오겠지. 그치? 왼쪽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 뭐라고요? 초록을 안 그리고 얘는 처음부터 파랑 빨강으로 그릴게. 어떤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돼서 바로 그립시다. 얘가 y는 얼마? y는 a. 얘는 얼마? y는 얼마? 마이너스 a.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간격이 일정하게, 그래서 젓가락이라고 한 겁니다. 유지된 채로 t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듯이 그냥 쭉 같이 올라갑니다. 같은 간격을 유지한 채로. t가 작아지면 같이 내려오겠지. 그치? 그래서 왼쪽에 벌어지는 상황이 달라. 어떻게? t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t가 절대값 오른쪽에 있으면 자동문처럼 처음 선을 기준으로 쭉 열리고 t가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젓가락처럼 두 개의 젓가락이 어떻게? 동시에 위로 올라가거나 동시에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항을 이제 봐봐. 13번 문항에서 뭐라고 표현되죠? 얘가 네 실근의 곱이 뭐가 되지? 16.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 변수가 어디 들어가 있어? 밑에 들어가 있죠? 그치? x제곱 빼기 2x 빼기 k는 얼마? 3. 혹은 x제곱 빼기 2x 빼기 k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러면 x제곱 빼기 2x는 뭐가 돼요? k 플러스 3. x제곱 빼기 2x는 얼마? k 빼기 3.
그러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내실근의 곱을 물어보라고 하는데 얘를 어렵게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세 개의 실근을 가질 때 K 값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였네.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죠? 1 집어넣으면 1,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겠지. 맞아요? 1, 마이너스 1이지. 그럼 K가 0일 때 처음서는 어떻게 세팅되죠? 뭐하고 뭐로 세팅돼? 마이너스 3과 뭐로 세팅돼? Y는 마이너스 3과 Y는 얼마로 세팅되죠? 3으로 세팅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K 값이 뭐가 되는 순간 K 값이 뭐가 되면 이제 커지면 그죠? K 값이 커지면 그래프는 어떻게 올라간다? 문제를 바꿀게. 교점이 뭐가 되는 순간을 찾아라. 3개가 되는 순간을 찾읍시다. 그럼 마이너스 3에서 얼마만큼 올라가야 돼? 2. 그러니까 K가 뭐인 순간에? K가 2인 순간에 우리는 교점이 몇 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3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제? 그럼 문제를 또 바꿀게.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어떻게 바꾸면 아까처럼 K의 위치를 바꿉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 K의 위치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볼게. 그럼 문제가 바뀌겠죠? K를 바깥으로 뺄게.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얼마가 돼? 절대값 뭐가 돼? K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바로 갈게. X제곱 빼기 2X3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어떤 상태가 있고 3 더하기 K 뭐로 바뀌어? 3 더하기 K거나 3 빼기 K로 바뀌겠죠? Y는 뭐가 그려지고 처음 초기선 Y는 뭐가 그려지고 Y는 뭐가 그려져요? 3이 그려지겠지. 여기서 자동문이 열리겠죠. 그러면 K가 뭐가 되는 순간에 교점이 3개가 되지? K가 뭐가 되는 순간? 그렇지. 문제를 바꾸세요. 다 바꾸세요. 내가 바꾸는 걸 깜빡했네. 그지? 문제 뭐로 바꿔요? 실근의 곱이 그거 무시해. 내실근의 곱 그거 필요 없고 교점이 뭐가 되는 순간에 K를 잡아라. 3개가 되는 순간에 K를 잡아라. 근데 케이스마다 달라. K가 바깥에 있을 때, K가 어느 쪽에 있을 때? 안쪽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복습할 때도 이 내실근의 곱으로 풀지 말고 뭐로 풀어요? 그래프 2개를 그려서 자동문이 열리는 거랑 젓가락 이동하는 거 했을 때 교점 뭐가 되는 순간을 잡는 걸로 3개가 되는 순간 잡는 걸로 풀어주세요. 네, 다녀오세요. (14번) 을 볼게요. 14번. 이거 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x분의 4라는 그래프 알고 있죠? 반비례 그래프지? 반비례 그래프. y는 얼마? x분의 4. 근데 우리 이제 요렇게 이해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y는 x분의 k라고 하면 얘를 그냥 이렇게 이해할게. x분의 4 할게. 그냥 x분의 4. 곱이 일정하다라고 할게. 곱이 일정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x좌표 y좌표는 1,4 2,2 뭐 예를 들어서 3,3분의 4 이런 식으로 4, 얼마 1 곱이 다 일정해요. 그 다음에 수많은 그래프 중에서 2개가 특수합니다. 얘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에 잡을게. 마이너스 x 더하기 4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를 잡아서 좌표를 잡아봐. 1,3 2,2 얼마? 5,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 여기 가면 마이너스 2,6 얘는 뭐가 일정하죠? 합이 일정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래프를 보면 반비례 그래프를 보면 얘는 곱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보면 합이 일정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둘 다 이 두 개 그래프의 공통 차이점은 곱이 일정하다, 합이 일정하다. 공통점은 뭔데요? 그러면 두 개 그래프의 공통점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성. 그러면 대칭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반비례 그래프 배웠을 때 반비례 그래프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하죠? y는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y는 뭐에 대해서?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반비례 그래프 마저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래프 그려볼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그냥 내 맘대로 그렸다고 칩시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지금부터 볼 것들이 어떤 건데 반비례 그래프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래프인데 차이점은 반비례 그래프는 곱이 일정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들은 합이 일정해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그 좌표들의 합이 일정해.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고 공통점은 뭐가 공통점이다? 대칭성을 가져요. 그 대칭성은 다 y는 x에 대해서 뭐다?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어떤 식으로 세팅할 수 있냐면 알파 콤마 베타로 세팅할 수 있고 여기를 베타 콤마 알파로 세팅할 수 있어요. 합동이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바로 적을 수 있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으니까 뭐라고 적을 수 있고 4라고 적을 수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y는 x분의 4 위에 있으니까 바로 4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로 14번을 다시 가볼게. 14번에서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할게요. 얘가 y는 얼마? x분의 4고 기울기가 뭔지 모르지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칭성을 이룰 거니까 요 점의 좌표를 내가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하고 요 점의 베타 콤마 알파라고 하면 알파하고 베타의 곱은 4로 유지가 됩니다. 얘 때문에.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돼요? 그러면 k로 유지가 돼요. 얘 때문에. 그러면 요 길이가 나올 건데 얘가 O고 얘가 A고 얘가 B겠지. 그럼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 뭐예요? 그러면 정중앙을 끊으면 여기가 얼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기 때문에 얘를 H라고 할게. 이 H는 뭐가 되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루트 2가 돼요. 1대 1대 루트 2거든. 45도니까. 그치? 그 다음에 누구?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 그럼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가 베타 빼기 알파가 돼요.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냐면 베타 빼기 알파의 루트 2가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OA의 길이를 볼게. 그럼 OA의 길이는 얼만데요? 그러면 피타 0,0하고 사이의 거리겠죠? 가로가 알파고 세로가 베타니까 OA는 루트 얼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돼요. 그럼 OB의 길이도 얼마가 되는데요? 그러면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반비례 그래프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용해서 교점 알파 베타를 만들어. 그럼 여기서 나오는 모든 요소, 길이, 어떤 거? 넓이, 그 다음에 곱, 합, 이거 다 뭐로 이루어져 있다?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이루어진 요소들로 꽉 채워집니다. 넓이도 가볼게.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까 AB 길이 나왔죠? 우리 AB가 얼마였는데? 베타 빼기 알파의 루트 2였지? 자, 곱하기 높이는 H죠? 삼각형 누구의 넓이야? 삼각형 OAB의 넓이를 갈게요. 그러면 O의 넓이 S는 베타 빼기 알파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얼마?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럼 루트 2, 루트 2가 어차피 2이어서 날아가거든? 그럼 S는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2분의 베타 제곱 빼기 얼마? 알파 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내가 빨간 네모 치는 거 색깔로 하는 애들은 뭐냐면 그냥 다 고정값들입니다. 고정값. 고정값. 그냥 외워야 돼요. 다시. 그럼 이제 다시 가볼게. 문제 바로 바꿀게. 14번 문제를 지금 적어놓은 걸로 바꿔서 바로 갈게요. x분의 4였네.
x분의 4였으니까 알파 베타는 얼마고? 4고. 자, 5a 길이 얼마죠?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5b 얼마지?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러니까 얼마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얼마죠? 16이지. 근데 선분 누구의 길이 구하라고 하죠? a, b 사이의 길이 구하네. 베타 빼기 알파의 얼마? 루트 2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런 거 없다고 했죠? 베타 빼기 알파는 없어. 베타 빼기 알파는 뭐?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몇 알파 베타? 4알파 베타의 루트의 루트 2입니다. 곱셈 공식으로 마무리하세요. 네. 그래서 그 밑에 것도 한번 가볼까? 그 밑에 거 어떻게 할까요? 대칭성 유지됐다는 거 보이나요? 맞지? 그럼 대칭성 유지됐으면 얘 뭐라고 잡으면 되지? 알파 콤마 베타, 얘 베타 콤마 얼마? 알파. 그럼 바로 할 수 있네요. 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구나? 8이구나. 그 밑에 문제. 근데 문제에서 누구 곱하기 누굴 구하래? 5, 그 다음에 두 교점의 x좌표의 곱이 얼마죠? 14지?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구나? 14구나. 알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OP가 얼만데? OP 얼마? 루트 얼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네. OQ는 똑같겠죠? 그러면 OP 곱하기 OP는 뭐 구하라는 얘기죠? 알파 제곱 더하기 얼마 구해라? 곱셈 공식 문제입니다. 대칭성만 보면 돼. 대칭성만.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럼 알파 베타는 도대체 알파 베타의 정체가 뭐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를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지만 알파 베타를 만들어 볼게. 알파 베타는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8을 다 대입해 볼게. x에 얼마? 마이너스 y 더하기 8 빼기 마이너스 x 더하기 8 y 대신에 빼기 2x 빼기 2에 얼마? 마이너스 x 더하기 8은 k가 되겠지. 만약 k 값 구하라고 하면은 k 값 구하라고 나왔다면 전개해 볼게. 마이너스 x되고 더하기 8x 빼기 2x 더하기 2x 빼기 16 빼기 k는 얼마? 0. 지워지고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에 빼기 8x에 16 더하기 k는 얼마? 0.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 알파 베타다.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까지. 이해됐나요? 만약 k를 물어보면 내가 뭐를 만들면 되고 방정식을 만들면 되고, 방정식이 아닌 상태에서 대칭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뭐다? 아까 말했듯이 저 성질들은 내가 지금 하는 것들 이 성질들은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애들입니다. 합과 곱으로. 자, 16번 도전해보세요. 자, 길이나 A점의 좌표가 얼마죠? 1, 1, 얼마?
곱이 일정하다? 곱이 일정하다. 볼 것도 없어. 곱이 A로 일정해야 돼. 1,A. 그럼 B점의 좌표는 얼마죠? A,1. 그러면 Y는 바로 적을 수 있습니다. Y는 뭐라고 적을 수 있죠? 마이너스 X 더하기 얼마? A 더하기 1. 합이 일정하거든. 맞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넓이가 얼마라고 하죠? OAB의 넓이가 얼마래? OAB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에 누구 제곱 빼기 누구 제곱? A 제곱 빼기 1. 그게 얼마지? 40. 그러면 다시 가볼까? 2분의 1에 얼마? A 제곱 빼기 1이 얼마래요? 40. 그럼 별거 없어. 그냥 칠판에 적은 거 대칭성 이용하고 곱셈 공식으로 그냥 다 표현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A는 얼마지? 9지. 왜? A제곱 빼기 1이 얼마일 거고 80이고 A제곱이 얼마니까? 81이니까 A는 얼마? 9. 그러면 직선 정체 나오네. 얘는 얼마? X분의 얼마? 9. 얘는 얼마? 마이너스 X 더하기 얼마? 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하죠? 색칠한 부분에 뭐를 구하래?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 그러면 다시 갈게. 요 색칠한 부분이 요 색칠한 부분 넓이입니다. 요 넓이에요. 맞죠? 근데 아까 이 이 그래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하고 반비례 그래프의 공통적인 특징.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내가 Y는 X 이렇게 그어볼게. 자, 지금 누구 넓이가 40이었죠? 이 주황색 넓이가 얼마지? 40이죠? 주황색 넓이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어떤 넓이 구하래? 노란색 뭐 구하라고 하죠? 넓이 구하라고 하지? 그러면 주황색 넓이랑 노란색 넓이는 뭐가 똑같아요? 밑변이 똑같지? 그럼 뭐만 달라? 높이만 다르네, 높이. 그러면 결국 누구하고 누구의 길이비만 구하면 되죠? 요 높이랑 누구? 요거 구하면 되지? 그럼 우리 아까 했네. 여기 9,1이니까 여기 몇 콤마 몇이죠? 5 콤마 뭐지? 5. 그러면 내려 그어. 그 다음에 노란색도 어떻게 해? 내려 그어. 그러면 자, 노란색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노란색의 좌표는 얼마예요? 3,3이죠. 왜? 누구랑 누구를 연립으로 적어버리면 돼? Y는 X분의 얼마랑? X분의 9랑 누구랑? X랑. 그럼 X제곱은 9니까 노란색의 좌표는 얼마가 나올 거다? 3. 파란색의 좌표는 얼마다? 5. 그러면 전체 넓이는 결국 몇 대 몇이죠? 얘 얼마야? 얘 2지. 그러면 전체 길이가 얼만데? 5. 그러면 노란색 넓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40의 몇 분의 몇? 5분의 2. 오늘 하는 것들 다 뭐 갖고 노는 거라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합과 곱만 갖고 노는 겁니다. 합과 곱을 어떤 식으로 써먹나? 그러면 요쪽을 지울게. 17번을 볼게요. 그림만 그려놓게.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대칭이 아니죠, 17번. 근데 이 17번 문항을 내가 이렇게 고칠게. 등적 변형이라는 게 있어. 등적 변형. 등적 변형이 뭐예요? 그러면 A점의 좌표를 보세요. A점의 좌표가 공교롭게도 얼마죠? A점의 좌표 마이너스 2,2지. 근데 그러면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2,2니까 기울기가 뭐인 직선이 돼?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근데 지금 B하고 C는 대칭이었으니까 B하고 C도 기울기가 뭐가 되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직선이 평행하네? 평행하면 A 꼭지점을 어디로 옮겨도 괜찮죠? 1.5로 옮겨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그러면 문제가 바뀌었네요. 요렇게 바뀌었네. 요 넓이를 요 넓이가 얼마다?
모르네. 요 넓이, 아니, 알고 있네. 요 넓이가 얼마다? 그러면 이제 구조로 적어봅시다. 대칭성을 유지했으니까 B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적을 수 있고, 알파 콤마 얼마? 베타. 얘 베타 콤마 얼마? 알파. 근데 반비례 그래프는 x분의 얼마였어? x분의 얼마죠? 2.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2.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모르니까 k라고 할게. 그치? 이 직선을 그냥 뭐로 잡아버리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로 잡아버리면 그러면 넓이 갈게요. 넓이는 뭐라고요? 2분의 1에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인데 걔가 2루트 3이니까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은 몇 루트 3? 몇 루트 3? 4루트 3. 근데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인수분해 되네. 뭐로? 알파 더하기 베타랑 k랑 누구랑? 베타 빼기 뭐로? 알파는 몇 루트 3? 4루트 3으로 인수분해 되죠? 근데 베타 빼기 알파 없다고 했죠? 우리 곱셈 공식에서. 베타 빼기 알파는 다 뭐라고요? 루트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몇 알파 베타? 걔가 몇 루트 3?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식을 다시 정리해 볼게. k의 루트 얼마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뭐였는데? k 제곱 알파 곱하기 베타 8은 얼마? 몇 루트 3? 그러면 양변 제곱할게요.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k 제곱에 k 제곱 빼기 8은 얼마? 48. 그러면 k 제곱을 잠시 라지 x라고 치환합시다. x 제곱 빼기 몇 x? 나오겠지? 끝까지 마무리 지어보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두 근의 합과 곱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를 잘 보세요. 내가 그래프로도 합과 곱을 그래프로도 풀었고, 앞에서는 어떤 것들? 합과 곱을 대칭적인 구조로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정수근 쓰는 거, 두 근 가지고 논 거야. 다 쉽게 말하면 두 근이 몇 대 몇이다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응용까지 다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합과 곱만 갖고 노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자, 18번 가볼게. 18번. 자, 이번에는 합과 곱을 가지고 알파 베타 갖고 논다고 했죠. 오늘 문제 모두. 이번에는 부등식을 합과 알파 베타를 가지고 부등식으로 연결을 할게요. 부등식으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 빼기 12 더하기 3가? 그러니까 k제곱이 x니까 누구는? k제곱은 얼마? 12 나와야겠네.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 알파제곱 더하기 얼마? 베타제곱. 그럼 알파제곱 빼기 베타제곱은 얼마야? 요 길이네, 요거. 그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알파 더하기 베타가 k고, 알파 베타가 얼마니까? 알파 베타가 2니까. 그러면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 k제곱 빼기 몇 알파 베타? 4는 12 빼기, 다 8이겠네. 그치? k제곱 빼기 10이니까. 자, 18번. 이제 얘를 지워줄게. 얘 이제 지워도 괜찮죠? 집에 가서 정리해. 내가 지금 그려놓은 합이 일정한 그래프와 곱이 일정한 그래프를 가지고 나오는 성질들 그냥 정리해서 외워두면 됩니다. 외우면 돼. 네. 자, 18번도 시작은 해볼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합과 곱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A야.
근데 누구를 처리해야 되냐면 2분의 1에 알파분의 베타 얘를 처리를 해야 돼. 얘가 골치 아파. 그치? 근데 우리 전에 아이디어를 다시 갑시다. 여러분 했던 아이디어 중에 이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근을 보면 오늘 내가 뭐를 했지? 아까 다시 떠올려봐. 3분의 1 빼기 루트 3i였나? 이걸 가지고 어디로 거슬러 올라갔죠? 방정식으로 거슬러 올라갔잖아.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부등식을 가지고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x가 2하고 3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더 쉽게 거슬러 올라가요.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죠, 얘? 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x 빼기 2, x 빼기 3이 뭐보다 같거나 작다. 그치? 그럼 이 부등식도 거슬러 올라갑시다. 왜냐면 아까 분명히 이거 합과 곱을 갖고 노는 문제라고 했잖아. 그럼 합과 곱을 갖고 놀려면 2차식이 필요하고 2차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부등식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알파분의 베타 빼기 몇 분의 1? 2분의 1. 알파분의 베타 빼기 2가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뭐가 골치 아프죠? 명성아, 여기서 뭐가 골치 아프지? 여기서 껄끄러운 게 있을걸? 저렇게 적어놨더니 껄끄러워. 뭐가 껄끄럽죠?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뭐가 마음에 안 들죠? 그치. 분수가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럼 분수를 없애려면 양변에 뭐를 곱해야 돼? 알파를 곱해야죠. 근데 문제가 있어. 그냥 알파를 곱하면 뭐가 문제죠? 알파가 뭐인지를 몰라.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알파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지 안 바뀔지를 모르잖아. 근데 여기 되게 친절하게 여기도 누가 있고 이쪽도 뭐가 있어요? 알파가 있어. 둘 다 알파가 있네? 그러면 둘 다 알파가 있으면 뭐를 곱해버리면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질 않지? 알파 제곱을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질 않지. 그럼 알파 제곱을 곱할게. 근데 그 알파 제곱이 어떻게 곱해지냐면 알파가 여기 한번 곱해주고 알파 제곱이 하나는 여기 나눠서 들어갑시다. 그럼 뭐가 되죠? 베타 빼기 2분의 몇 알파. 그 다음에 얼마? 베타 빼기 몇 알파. 자,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얘를 다 뭐에 가는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과 뭐에 가는 식? 곱. 합은 얼마고? 4고. 곱은 얼마죠? 그러면 얘를 합과 곱에 가는 식으로 만들면 결국 얘는 뭐에 관한 부등식으로 에이.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는데? 무슨 가? 정수 무슨 가?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문제에서 만약 정수라는 말이 나오잖아. 정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 정수라는 조건을 풀 수 있는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 그냥 대놓고 적을게. x, y는 2. 그 다음에 얼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그 다음에 뭐? 무슨 식? 부등식. 정수라는 조건을 풀어가는 방식은 딱 세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x 곱하기 y가 이거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거나 부등식이거나.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항들이 어떤 문항이고 정수라는 조건을 인수분해나 제곱식으로 풀었던 거고 지금 문항은 부등식이죠. 부등식. 그러면 네. 그러면 다시 가봐 주세요. 부등식 하나 더 있어. 어떻게 더 있죠? 여기서 무슨 실근을 가진다고 했는데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4 빼기 a 판별식. 0보다 뭐하다? 그러니까 a는 뭐보다 같거나 작다? 요 식도 하나 있어. 그럼 부등식이 몇 개 나올까요? 2개 나오겠지? 그 2개 나오는 부등식에 뭐 하는 범위를 찾아? 겹치는 범위를 찾아서 정수만 골라내. 자, 얘를 이제 전개시켜 봅시다. 얘를 전개시켜 봐야 돼. 얘 전개시키면 반드시 100%입니다. 100% 뭐에 관한 식이 나온다? 합과 곱에 관한 식이 나올 겁니다. 합과 곱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세요.
바꿔서 적어볼게. 그럼 어떻게 돼요? 베타 제곱 빼기 몇 알파 베타? 2 알파 베타 빼기 몇 알파 베타? 2분의 1 알파 베타 더하기 무슨 제곱? 알파 제곱. 오케이, 바뀌네. 그치? 다시 바꿀게. 그럼 뭐로 바뀌죠?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빼기 몇 분의 2 알파 베타 2 알파 베타 2분의 몇 알파 베타야? 2분의 9 알파 베타. 얘가 0보다 같거나 뭐하다? 작다. 갖다 집어넣을게. 얘 16이고 얘는 얼마? 2분의 9a가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면 2분의 9a는 16보다 같거나 크다. a는 얼마? 16 곱하기 얼마? 9분의 2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a는 9분의 뭐보다 크고 32보다 같거나 크고 4보다 같거나 작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누구 있죠? 서로 다른 아니지? 조실근이지? 그럼 a는 뭐야? 9분의 32가 3점 얼마 얼마인가요? 그치? 그럼 만족하는 a는 누구뿐이야? 4뿐이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푼 것들을 집에 가서 잘 검토해 보세요. 어떤 거라고요? 합과 곱을 가지고 그래프로도 풀었고 대칭식, 그지? 다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갖고 노는 거 부등식까지 싹 다. 합과 곱의 다 변형 형태들입니다. 자, 19, 20 가볼게. 얘를 원래 앞에 써야 되는데 모르고 뒤에 넣었어. 상관없어. 그죠? 자, 19, 20. 19, 20 뭐냐면 아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 방정식은 뭐의 교점이라고? 두 개 그래프의 뭐죠? 방정식이라는 거는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을 뜻합니다. 두 개 그래프의 교점. 그러면 내가 이 방정식 중 적어도 한 근이 어쩌고저쩌고 얘를 바꿔. 어떻게 바꿔? x제곱은 k 빼기 1로 바꿔. 미안. x제곱 빼기 x는 x제곱 빼기 x는 뭐로 바꿔? k 빼기 1로 바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게. 그럼 x제곱 빼기 x가 0, 1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수평선을 하나 그어볼게. 그럼 y는 k 빼기 1이라는 수평선을 하나 그을 건데 교점이 여기서도 생기고 여기서도 생길 겁니다. 교점이. 그러면 교점이 생길 때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점이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야 돼요?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말은 요 왼쪽에서 생기는 교점을 보세요. 얘는 문제의 조건에 맞는 유효한 애야? 아니면은 상관없는 애야? 상관없는 애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 교점이 생기는 곳은 2차 함수에서 0부터 2 사이에서만 생겨야 되잖아. 그럼 2차 함수를 0부터 2까지 커팅을 해. 잘라내. 그러면 잘라내면 내가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잘라. 그래서 2 집어넣으면 2,2 나올 거야.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이 뭘 의미하냐면 수평선이랑 만나서 교점이 생겼을 때 의미 있는 부분들이야. 나머지는 의미 없어. 0하고 2 사이가 아니거든. 그치? 그러면 k 빼기 1을 밑에부터 올립시다. 그러면 k 빼기 1이 이렇게 있을 땐 교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럼 어떤 순간에 빨간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가 바뀌는 거야. 이 문제를 다 바꿔버리면 x제곱 빼기 x와 k 빼기 1이라는 녹색 선이 빨간색 그래프와 만나는 순간을 찾으면 돼. 쭉 올리다 어디서 만나죠? 꼭지점에서 만나지.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게. 1 대입, 2분의 1 대입해. 그럼 얼마?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나와? 2분의 1, 마이너스 몇 분의 1? 4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 교점, 여기서 생기는 교점은 빨간색이랑 생기는 교점이니까 자연스럽게 0하고 2 사이에 들어가지? 하나만 있으면 되죠? 계속 괜찮죠? 다 괜찮지? 어떤 순간까지 괜찮지? k 빼기 1이 뭐가 되기 전까지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 같거나 크고 그러면 k의 범위가 나오네요. 3과 어디? 몇 분의 3? 자, 20번을 직접 풀어봅시다. 안 어려워요. 직접 풀고 집으로 갑시다. 20번. 그래프를 그리고 분리시켜. 그래프를 분리시켜. 어떻게 분리시키냐면 두 개 그래프로. 그 다음에 y축 그릴 필요 없어. 나 지금 y축 그렸나요? 필요 없죠? 그치? y축 그다지 필요 없어. 사실 x축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치? 2차 함수를 그려. 그래서 2차 함수를 커팅해. 어디부터 어디까지 커팅해야 돼? 마이너스 4에서 어디까지만? 2까지만. 그러면 2차 함수의 대칭축을 잡고 대충 그려.
그러면 이차함수의 대칭축은 얼만데? 바꿀게. x제곱 더하기 4x는 a 빼기 1로 바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거 그려. 그래서 대칭축을 잡아. 대칭축은 x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내?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2까지 잘라. 그럼 마이너스 4는 이쯤 있겠네? 그럼 2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있겠죠? 그럼 2,9해. 9해 여기도. 마이너스 2, 얼마 9해. 그래서 거기다 뭐를 그어? y는 몇 분의 1을 그어? a 빼기 1을 그어. 그래서 두 개 그래프가 실근이 오직 몇 개가 생겨야 돼? 한 개만 생겨야 돼. 한 개가 생기는 범위를 구하래. 그럼 어떤 순간에 한 개가 생기죠? 뭐 하는 순간에? 꼭지점에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하나 생기지? 이 순간만 하나 생기나요? 아닐걸? 어디도 또 하나 생겨요? 여기도 하나 생기는데? 여기도 하나 생기잖아. 빨강이랑. 그러면 a 빼기 1이, 자,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 세모라고 합시다. a 빼기 1이 누구보다는 커야 돼. 왜? 세모일 때는 몇 개가 생기니까. 여기 네모라고 할게요. 누구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네.